낙찰 확률을 높이려면 첫 번째, 조회수를 체크한다. 두 번째, 부동산 성공 반대 공식을 사용한다. 세 번째, 남들 쉴 때 낙찰 받는다. 그 다음에 추가할 게 있어요. 30평대랑 40평대랑 50평대랑 수요자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수요자가 적죠. 평당가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인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대형 아파트는 이 매매 사업자 자체가 안 되죠. 2년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마진보다는 최소 못해도 2배 정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1억 정도의 안전마진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형 아파트 추천드리는 거죠. 낙찰 확률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대형 아파트 낙찰 자리입니다. 양주시에 있는 해동마을 신도브레뉴 아파트예요. 자, 1차 감정가가 4억 4,600이었고요. 2차까지 떨어져서 3억 1,2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조회수를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원에 같은 기일에 물건이 한 4개 정도 나와 있었어요. 조회수를 보시면 1등. 금호 올림. 네. 와, 엄청 많죠. 1281회 1281회.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시면 변경이 몇 번 됐다가 다시 나온 물건들은 조회수가 높아요. 이런 것들은 별도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네. 자, 우선 이것만 봤을 때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금호 올림이에요. 두 번째, 양주자이 465회. 네, 465회. 그다음에 3등. 송산 푸르지오 451회. 그리고 4등. 신도 브레뉴 220회.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입찰해야 된다? 1차적으로 된다. 일단 신도 네. 브레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회. 자, 2주 동안 본 사람이 65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물건을 2주 동안 5분 이상 본 사람은 11명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경쟁률이 좀 덜하겠구나라는 네.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공식, 반대 공식이죠. 사진을 보시면 지도에 옥정 신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큰 대단지 아파트 옆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느낌이 들죠. 그렇네요. 여기는 다 아파트끼리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나홀로 딱 하나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인기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은 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역대 심평초에 거의 뭐 한 반 정도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추가로 미래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가요? 당장은 반영이 네. 안 됐지만 미래 가치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7호선 우와, 연장선 7호선이다. 옥정역이 2026년도에 네. 준공이 예정돼 있어요. 단점은 도보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였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향후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좋겠죠. 세 번째, 휴가철이었고 비인기였고 대형 아파트였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단독인가요? 네, 단독입니다. 우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시세를 봐야 되겠죠. 같은 평형에 가장 낮은 금액부터 제가 찍어 왔는데 금액이 4억 2천에서 4억 4천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가가 3억 2,577만 원이고 네이버 최저가 매물이 4억 2천이죠. 거의 뭐 안전마진이 9천에서 1억 정도 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형 아파트는 이렇게 큰 수익이 낼 수 있는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인데요. 부산 하면 인구가 소멸한다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부산 괴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인과 바다. 노인은 많고 바다뿐이다. 대표적으로 광역시 중에 인구 소멸이 가장 빠른 도시가 부산이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수도권이 상승하면 예전같이 부산은 상승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수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의 토박이로서 부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산은 이제 천혜의 바다라는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여기 보시면 부산일보에 나왔는데 2008년도에 나왔어요. 부산 괴담, 네. 노인과 바다. 너무 슬프다. 일자리도 없고 인구가 급감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예전 부동산 상승장 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부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죠. 지방 상승장의 첫 시발점이 부산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부산은 상승했다. 두 번째 또 나왔어요. 2020년도에 노인과 바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사가. 뭔가 이게 기사가 나오면 사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그렇죠. 또 여기 보면 무너지는 2020년. 제2의 도시라고 얘기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2020년 부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참 올라갔을 때였죠. 그때는 네. 그냥 상승장이 아니고 폭등장이었어요. 폭등장, 그래서 네. 요즘에도 이런 노인과 바다라는 이런 얘기가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살 때 아닌가요? 우리는 경매꾼이잖아요. 예측보다는 안전마진을 가지고 경매를 보기 때문에 예측도 해야 되지만 안전마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봐요. 안전만은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많이 넣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산 지역의 공급 물량을 제가 갖고 왔는데 자, 이 역대급이죠.
거의 2024년부터 그렇네요. 2027년까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네요. 공급이 없네요. 그렇다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이 없다라는 거는 앞으로 향후에 부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KBC 계열 매주 금요일마다 나옵니다. 네. 지역별 시향 네. 7월 20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나왔는데 네. 첫 번째 강력시 중에 부산 해운대구가 나왔어요. 가격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0.26% 가격이 네. 좀 하락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 글에 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부산도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이 일부 움직이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 글이 나오기 전에 제가 더샵 센터파크 해운대 네. 재성동에 있는 네. 그 물건들을 입찰을 계속 꾸준히 시켰어요. 근데 거기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매도자, 집을 파는 사람들이 계좌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부산의 각 지역 1등 단지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어요. 최근에 신문에 초고령화 1등 부산 집값 내리막 살까 말까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지방은 아직 회복 추세에 진입하지 못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오히려 저가 매수 신호라고 분석했다는 거죠. 그중에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분이 서울도 인구가 줄지만 결국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부산 역시 해운대, 강안리 집값이 움직이고 외곽 지역까지 가격이 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또는 그 지역에 가서 빨리 일반 매매로라도 네, 잡고 싶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경매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매매로 들어갔을 때는 취득세도 중개 수수료도 추가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경매는 그 두 가지가 다 빠져요. 안전마진을 한 1억 이상 챙길 수 있는 게 경매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람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빨리 살 수 있는 일반 매매 시장을 가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경매로도 충분히 안전마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경매의 매력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부산은 선지입하는 거. 제가 해운대 물건을 계속 봤거든요. 요번에 해운대에 대형 오피가 나타났어요. 해운대 우동 롯데 갤러리움 센텀 아파트거든요. 이 물건도 예전에는 미분양이 났다가 부산 상승장이 오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오피스텔이죠. 일단 1차 감정가가 9억 8,800이에요. 2차, 3차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6억 3,2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금액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회수를 체크합니다. 같은 날에 같은 법원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1등은 동원 로얄 듀크 1210회네요. 네, 이거는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라서 실거주자분이 많이 오신 걸까요? 아무래도 8.5제곱미터고 하니까 네. 실거주자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던 것이고 네. 두 번째 광안동 SK뷰 981회. 3등 3등은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 846회네요. 네 번째 아까 봤던 물건 롯데 갤러리움 센터미 645회. 5등 용당 한신 문화타운 네, 그렇죠. 569회. 5가지 물건 중에 일반 주거형 아파트 물건이 4개고요. 그 다음에 롯데 갤러리움 센텀이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난 뒤에 다음에 따라오는 게 대체 주거지거든요.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은 항상 뒤늦게 올라가죠. 왜 그런 걸까요? 오피스텔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관리비 부분 그리고 전용 부분이 좀 작다라는 부분, 가장 조회수가 작은 한신문화타운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더 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죠. 누적 조회수가 645, 그 다음에 2주간 봤던 사람이 165명이고요. 2주간 5분 이상 본 사람이 26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부역대, 신평초, 미인 이 공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 대신 이제 대형 오피스텔이라는 게 비인기라서 네네, 그렇죠.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입지적으로 네. 봤을 때는 센텀시티가 있고 네. 그리고 교통은 2호선 센텀시티역을 바로 앞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우와. 주위 인프라 어때요? 슬리퍼 네. 신고 신세계백화점, 네. 롯데백화점, 영화의 전당, 홈플러스 다 도움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결과는 7월 29일이면 본격적으로 휴가철이거든요. 그리고 대형 오피스텔이었어요. 네.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낙찰을 받았습니다. 와. 낮은 가격 순으로 같은 평형대를 보니까 얼마에 나와 있죠? 8억 3천이네요. 제일 네. 최저가가. 그리고 네. 세에 안고 있죠. 바로 실입주 가능한 게 금매로 8억 8억 5천. 5천. 안전마진이 1억 4,400만 원 이상. 그리고 네. 최근에 그 실거래된 건 매물이 25층이. 우와, 10억 2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네요. 그렇죠. 7월 달에. 그리고 해운대면 어때요?
서울도 인구가 줄어들지만 강남은 올라가듯이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지만 해운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네. 거죠. 네. 얼마까지 상승을 했냐면 11억 5천까지 상승을 했던 물건이에요. 오. 6억대에 받았고 안전마진은 1억 4,400만 원이 생겼고요. 2년 뒤에 매매를 했을 때 상승장이 다가온다면 11억 5천까지 된다는 거죠. 안전마진으로 1억을 챙기고 2년 뒤에 상승장이 왔을 때 3, 4억 정도의 네. 물건으로 볼 수 오, 있다는 너무 거죠. 좋네요. 휴가철이고 추석이 다가옵니다. 네.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방법. 네, 3가지 방법을 꼭 네. 이용하셔서 안전마진을 낼 수 있는 물건들로 꼭 낙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